저는 중식을 꽤 좋아합니다. 근처 식당들은 대부분 가봤고 잘한다는 식당도 찾아가서 먹어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진짜 본토의 맛이 어떤지 중국까지 찾아가서 먹어보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압박이 있어서 중국 본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으로 한번 먹으러 가보았습니다. 대림동 하면 범죄 도시가 생각나는 동네인데 막상 가보니 평범한 시장이 있는 길거리입니다. 가리봉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림동은 그냥 서울 한복판 같네요.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한국인 3, 중국인 7 정도 되는 그냥 중국인 모전 이태원 같습니다. 중국어 간판이 진짜 많은 중국인이 많이 사는 서울입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들리는 중국어와 한문 간판들이 이국적인 느낌은 충분히 주네요. 어떤 동네인지 구경도 해봐야 하니 우선 좀 걸어봤습니다. 오늘 점심 먹을 식당도 찾아봐야 하고 혹시 맛있어 보이는 길거리 음식이 있으면 그것도 먹어보고 싶었고요. 처음 보는 음식과 식재료를 팔고 있는 가게들 중간중간에 중국 본토 느낌이 물씬 나는 식당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양꼬치나 마라탕, 마라샹궈 같은 대중적인 음식들도 팔지만 사진이나 글로는 도대체 뭘 파는지 알 수 없는 식당들도 많았습니다. 쭉 돌아보니 괴상한 식재료나 음식도 없고 그냥 진짜 중국인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한국 사람도 그냥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태국이나 동남아 쪽 식당들은 한국인이 출입이 어려운 곳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네요. 의외로 시장과 로드샵에서 파는 식재료와 물건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기가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 중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여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식당을 들어가 봐야 할지 사실 고민을 조금 했는데 도대체 뭘 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식당을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어딜 가도 본토 느낌이 나서 수요 미식회에도 나온 맛집 같아 보이는 식당을 골랐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좀 나긴 해도 TV에 나왔으면 먹을 수 있는 맛집이겠거니 싶더라고요. 사계천면관이라는 식당인데 매장 안에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도 많았습니다. 마라룽샤 맛집으로 나왔다는데 원활한 마라룽샤 말고 본토식 음식을 도전해봐야겠다 싶어서 본토식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마라룽샤를 먹어봤어야 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한숨이 푹 나옵니다. 점심때라 그런가 식당 안은 한가한 편입니다. 손님으로 서너 테이블만 있는데 전부 중국인들이네요. 겉으로는 다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저희 뒤 테이블에서 한국어, 중국어 섞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런 살벌한 BGM이 들리니 조금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살짝 쫄았습니다. 메뉴는 다른 중국 식당과 비슷하게 아주 다양했습니다. 꿔바로우나 라조기 같은 익숙한 요리들보다는 진짜 중국식 요리들이 어떤 맛일지 궁금한 나머지 커우로우와 마늘 배필 볶음을 시켰는데 커우로우는 28,000원이고 마늘 배필 볶음은 18,000원입니다. 커우로우는 사진을 보니 동파육 비슷한 것 같았고 마늘 배필 볶음은 고추와 마늘을 넣고 볶은 고기 요리 같았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둘 다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날씨도 덥고 목도 말랐던 차여서 우선 시원하게 칭타오 한 병 시켜서 한 잔씩 마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조금 후 마늘 배필 볶음이 나왔는데요. 정말 사진과 똑같은 비주얼로 나와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고기가 어느 부위인가 싶어서 한 젓가락 먹어보니 이건 확실히 돼지고기 내장 어디쯤인 것 같더라고요. 두께도 꽤 있고 식감도 쫄깃쫄깃한 부위와 곱창 느낌 나는 얇고 색인 진한 부위가 섞여 있는데 육향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두 부위 모두 제 입맛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마늘과 고추만 집어먹게 되더라고요. 맛보다는 향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좋게 말하면 진한 육향이 나고 나쁘게 말하면 돼지 누린내가 너무 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우로우가 나왔는데 비주얼은 옆에 청경채도 조금 올라가 있고 익숙한 동파육과 흡사한 비주얼입니다. 색이 좀 연하기는 하지만 냄새도 동파육과 비슷하게 나네요. 이번엔 성공이다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한 조각 먹어보니 동파육과 전혀 다른 소스인 것 같네요. 이것도 향신료 배합이 좀 생소한 느낌이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으니 같이 먹던 일행이 저와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기는 한데 달콤한 까나리 액젓 소스 같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제 기준에서 고기에서는 나면 안 되는 맛이 납니다. 둘 다 두 조각 정도 더 먹고 난 이후에 음식은 남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둘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어려워하는 음식이라 이건 그냥 문화의 차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입니다. 도대체 왜 시켜서 다 남기고 나가는지 식당 사장님도 궁금해하셨겠지만 진짜 먹기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맥주라도 익숙한 맥주여서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맛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국 본토의 맛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고 그런 메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말고 중국인 손님들은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려 2차로 가볼 다른 식당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이 먹을 수 있는 좀 더 무난한 식당으로요. 그 사이 대림동이 좀 익숙해져서 이번에는 식당 안쪽도 다 쳐다보면서 음식 사진들도 좀 보고
다른 손님들 먹는 것도 슬쩍 보고 하면서 신중하게 고르게 되더라고요. 왔던 길을 천천히 돌아 나가다 보니 들어오면서도 눈길을 사로잡던 수타면을 만들던 셰프님이 보입니다. 가게 외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는 쥐풍 수타면이고 면을 수타로 뽑는 국수 전문점이다. 요거 딱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한문이었거든요. 그래도 수타면 만드는 모습을 홀린 듯이 지켜보다가 어깨 너머로 식당 내부를 좀 확인해 보니 거의 만석 가까이 차 있는 게 보여서 아, 이번에는 여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국수로 배만 채웠어야 했습니다. 조금 한가하던 이전 식당과는 다르게 여기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메뉴판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양쪽 벽에 사진으로 다 붙어 있네요. 사진과 이름을 봐도 무엇인지 모르는 음식들이 대부분인 건 함정이지만 이전 식당 메뉴판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일단 수타면이 메인이니 우선 면을 2개 시켜봅니다. 다른 손님들이 많이 먹고 있는 우육면에 고기와 사이드가 같이 나오는 우육면 정식이 있어서 그걸 하나 시켜보았습니다. 국물 있는 면이 하나 있으니 비빔면도 하나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장 비빔면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면만 2개 시키고 나니 그래도 남자 둘이 먹는데 양이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 반, 그래도 여기는 좀 더 무난한 식당일 것 같다는 생각 반으로 식당 서버분에게 요리를 추천받아 보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탕수육을 많이 먹는다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일행이 오늘은 탕수육이 안 땡기니 비슷해 보이는 돼지고기 튀김을 시키자고 해서 주문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육면 세트 17,000원, 마장 비빔면 9,000원, 그리고 돼지고기 튀김은 18,000원이어서 우육면 세트가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나머지는 가격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우선 우육면 정식에 같이 나오는 사이드가 나왔는데 건두부 무침과 오양장육으로 보이는 고기 요리입니다. 다진 마늘에 단맛이 나는 중국식 간장을 섞어 찍어 먹는 걸 보니 오양장육이 맞는 것 같지만 진짜 오양장육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건두부는 식감도 쫄깃하고 맛도 무난합니다. 살짝 상큼하고 짭짤한 사이드의 정석 같은 메뉴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좋아할 것 같네요. 오양장육은 살짝 도톰하게 썰려 있는데 식감도 좋고 잡내도 없고 고기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신료를 잘 먹는 편은 아니어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같이 먹은 일행도 향신료를 잘 먹는 편이 아니어서 역시 어려워했습니다. 이걸 한 입 먹어보고 제가 먹던 오양장육은 한국화가 된 오양장육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토의 오양장육은 이 정도 임팩트가 있구나, 아직 나는 수련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간장에 마늘을 아무리 뿌려서 먹어도 많이 먹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육면은 기대와는 달리 흰 국물의 우육면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갈색이 도는 대만식 국물이 아니라 그냥 맑고 하얀 고기 국물에 면이 말려있네요. 고명으로 고기와 고수가 올라가 있으니 고수를 못 드시면 빼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반신반의하면서 국물을 한 숟가락 맛보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진한 소고기 육수 맛이 나네요. 기대 이상인 국물 맛에 면도 한 젓가락 입에 넣어보니 쫄깃한 식감에 부드러운 표면까지 국물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고명으로 나온 고기도 잘 익어서 입안에서 녹아내리더라고요. 좀 먹다 보니 옆에 있던 중국인 손님이 뭔가를 우육면에 넣어서 먹는데 국물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보니 아, 라유구나 싶어서 저도 따라서 라유를 건더기와 같이 잘 넣어보았습니다. 국물 색이 확 변하면서 우육면 느낌이 180도 변하네요. 아까는 시원한 국물이었다면 라유를 충분히 풀어준 후에는 매콤 칼칼한 그런 한국인이 좋아하는 국물이 되었습니다. 면과 공양과도 잘 어울리는 국물이어서 우육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성공이네요. 마장 비빔면은 예상대로 마장 소스에 수타면을 비벼 먹는 요리입니다. 마장 소스는 참깨 소스와 거의 비슷한 맛이어서 한 번쯤은 다들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요. 샤브샤브 소스로 자주 나오는 그 참깨 소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소스와 간장이 살짝 뿌려진 차가운 면을 야채와 같이 내어주는데요. 잘 비벼서 한 젓가락 먹어보니 깨의 고소함이 정말 진하네요. 오히려 짠맛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고소함이어서 이것도 인상적이고 이국적이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돼지고기 튀김이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그냥 무난한 탕수육 그 자체인데요. 사천 탕수육과 싱크로 요리 거의 100% 수준입니다. 아, 이번에는 요리까지 성공이구나 싶어서 한 조각 먹어보니 뭔가 생각하지 못한 맛이 고기와 튀김과 소스 사이에서 납니다. 소스인지 고기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쿰쿰하게 발효된 느낌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첫 맛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한 입 베어 물고 난 후에 서서히 올라오는데 아, 이게 정말 적응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고기도 두껍고 촉촉하게 잘 튀겨냈는데 계속 올라오는 발효 뉘앙스가 저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아쉽지만 돼지고기 튀김은 2조각만 먹어보고 전부 남기고 나왔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도 해서 국수로 배를 적당히 채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을 나와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상이 들어오는데요. 생소한 메뉴가 많아서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냉면구이와 밀 전병 야채말이가 궁금해서 하나씩 주문해 보았는데
즉석에서 바로 철판으로 만들어주시네요. 개당 6,000원이면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 사실 식사 메뉴 가격 수준이어서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처음 보는 음식이라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냉면 구이는 면을 철판에 반죽처럼 잘 펴서 구워낸 후에 달걀과 재료들과 향신료의 소스까지 뿌려서 한입 크기로 썰어서 담아주시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면 어떤 식감과 맛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 또 다양한 소스와 향신료가 제 생각과는 다를 수 있으니 무슨 맛일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쫄깃쫄깃한 면발을 철판에서 약간 누러붙게 구워서 그런가 의외로 면의 식감과 고소한 맛이 진했습니다. 부재료와 소스의 맛도 충분히 나긴 했는데 정말 이름대로 냉면을 잘 구워낸 느낌이어서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야채말이는 전병에 달걀과 소시지를 올리고 소스와 다른 재료들을 넣어 둥글게 말아서 핫도그 비슷하게 만들어준 메뉴입니다. 전병도 두꺼운 편이어서 나름 볼륨감도 있네요. 재료들과 조리 과정을 보니 예측 가능한 맛이 날 것 같아서 얼른 한 입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역시나 생각했던 맛이 그대로 나네요. 소시지 퀄리티가 조금 아쉽지만 따끈따끈한 전병에 쌓인 재료들이 향신료가 가득 들어간 소스와 잘 어울려서 맛있게 마무리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했으면 길거리 음식으로 딱 좋았을 텐데 저거 두 개에 12,000원이라 가격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것도 역시 아쉽고요. 오늘은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왔다가 향신료와 식재료의 높은 만리장성에 막혀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본토식 중식을 시도해보고 레벨업을 좀 더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어려운 음식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차이나타운이 궁금해서 와보실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국인들이 많이 시켜 먹는 식당과 음식만 추천받아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이국적이어서 먹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음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림동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맛있는 식당 추천해 주시면 꼭 찾아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